짧게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주진우 라이브 오늘의 경제 선생님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네. 경제가 좀 안 좋죠?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죠. 안 좋죠. 예. 네.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내수도 안 좋은 거 뭐 다들 알고 뭐 체감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계실 네네. 것 같고요. 네. 또 거기다가 지금 자산 시장이 사실 작년부터 안 좋았잖아요. 안 그래서 좋죠. 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매우 자산이 이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비가 늘기도 좀 어렵고. 근데 예. 이제 우리나라 또 수출이라도 잘 되면 다행인데 수출 매우 어렵죠. 수출도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렵고요. 예,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매월 수출 데이터 발표하면 마이너스가 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네. 지금 모든 수출 네. 내수까지 지금 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 안 좋은데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편인가요? 우리나라가 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수출에 이제 영향이 왜냐하면 많이 이제 한국은 또 대외 이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네. 이게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중국이 아직 효과를 못 받아요. 못 받고 있어요. 중국의 그러니까요. 재고 조정이 좀 아직도 거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가 그런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뭐 야외 활동하는 데는 제품을 사거든요. 네. 근데 뭐 IT 제품이나 이런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 좀 사줘야 우리나라 중간재가 들어가는데 네. 그건 재고가 아직도 많고. 중국 수출이 지금 좀 올라가야 될 텐데 네. 우리 경기가 안 좋다.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게 탈 원전 때문입니까? 아니요, 원전하고는 글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게 네. 간첩 때문입니까? 간첩이요? 네. 글쎄요.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SG증권을 통해서 대량의 매도 매량 매도 물량 네. 뭐 이거 말고 주가 조작인 거죠, 이거. 주가 조작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자, 주가 조작, 이 주가 조작 사건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칩니까? 많이 영향을 줬고요. 사실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건 저도 생각도 못했고, 사실 20년 전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네. 주가 조작 사건이 예전에 2006년 루보라는 기업도 네. 이거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사건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이 뚜렷한 호재 없이 막 상한가 며칠 가고 계속 근데 날아가고. 그거는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이제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번 사건이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예. 굉장히 기업들이 다 단단한 기업들이에요. 그래, 멀쩡한 기업들. 예,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있고. 예. 근데 공통적으로 유통 물량이 적고 예. 대주주가 지분 많이 갖고 있고. 예. 그리고 진짜 티 안 나게 계속 조금씩 올렸던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못 챘던 거예요. 뭐 사실 저도 처음에 의아하다고는 생각은 했어요. 조작은 모르겠고. 네. 왜 이렇게 오르지?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갈 기업은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가스 회사들이 예. 천연가스 가격 오른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네. 국가에서 적정 마진을 보존은 해주잖아요. 예, 예. 근데 뭐 가스 가격 오르면 오른 만큼 그래서 그거랑 크게 상관없는데도 주가가 몇 배씩 오르니까 저도 이제 좀 이상하다 예. 그 생각을 했는데 뒤에 주가 조작이 도사리고 있는 거라고는 전혀 저도 상상 못했습니다. 대주주나 오너 그리고 뭐 그 경영주들이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가담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예. 지금 이제 정확하게 증거가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아마 검찰이나 금감원에서 조사를 할 거니까 네. 나올 것 같고 다만 좀 의아한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의아했던 건 뭐냐면은 그 17일 날이었죠. 그때 이제 그 서울가스 보유 주식을 그러니까 4월 17일 날 10만 주를 이 대주주가 좀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13년 만에 처음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의아했던 거죠. 아니, 그렇죠. 그동안 안 팔다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하필 시점에서. 그때, 근데 또 이 이제 주가 폭락 사건 나오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매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다우데이터 김익래 회장은 이제 매도 시점이 너무나 또 절묘하다 보니까 예. 이게 이런 사건 이틀 전에 매도를 한 거잖아요. 대량으로. 그러니까요. 이상한 그러니까 김새가 이제,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유, 네.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이 네. 갑니다. 의심이 좀 네. 대주주들 네. 의심이 가고요. 키움증권 회장님 아주 의심 많이 갑니다. 네. 근데 이것도 하나, 이건 다른 건입니다만 에코프로라는 네. 2차 전지주가 엄청 막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우리가 올랐죠.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누군가 구속됐잖아요. 전 회장이. 예, 거기 이제 그 회장이 이제 사실 뭐 작년으로 제가 알거든요. 작년 초였는데 네. 이제 내부자 정보를 이용을 한 거죠. 주가 조작이네 또. 뭐 조작은 아니고요. 조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뭐냐면은 이제 내부자들은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알잖아요. 네. 뭐 어떤 공시가 나와서 우리 대규모 수주를 했다. 그럼 미리 알 수가 사실 있잖아요. 예. 계약 단계부터 대주주나 뭐 이런 임원들은 좀 알 수가 있는 위치라서 사실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게 이제 들어가는데 네. 그 내부 정보를 좀 어쨌든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이제 낸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사실 이제 집행유예로 좀 판결이 났는데 네. 2심에서 이제 징역형이 이제 나온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징역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그 주가가 좀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그거 발표하고 나서 많이 조정받았죠.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고 사실 오늘까지도 예. 주가 이제 연달아 급락을 하는데 사실 이제 대주주가 지금 이제 경영에서 손을 뗀 거는 맞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실적하고는 무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만 지금 에코프로 지금 이 리스크 때 이때 사야 된다 이런 개미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기업의 어떤 이제 그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뢰도에는 좀 약간의 문제를 있죠. 예, 큰 대주주가 그랬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어쨌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는 엄연한 범법행위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업의 주주고 주식처를 했는데 내부자가 먼저 정보를 알고 자기보다 먼저 싸게 사가지고 그 정보를 알아서 비싼 가격에 팔면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본시장의 어떤 교란 행위를 좀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제 법적으로 좀 당연히 문제가 되고 이번에 처벌이 나왔는데 그거 자체가 악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신뢰도에 문제를 주니까 다만 에코프로가 앞으로 어쨌든 그 2차 전지 지금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고 수직 계열화도 잘 해놨고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하는데 큰 또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명히 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 사건도 분명히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저는 항상 이제 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투자 관점에서 이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한쪽에 쏠릴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삼성전자만 개인 투자본이 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 그때 뭐 난리가 아니었죠. 네, 열풍이었죠. 삼성전자에 네. 거의 그리고 서학개미 운동이 한번 있었죠. 아, 네네. 그때는 다 테슬라. 예. 근데 지금 테슬라도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예. 카카오도 한때 예. 열풍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물론 에코프로랑 같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게 공통점은 뭐냐면요. 너무 쏠렸어요. 개인 투자본이 다 그쪽으로만. 예. 다른 주식은 이제 거의 눈에 안 들어오고 예. 한쪽이 다 쏠렸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결과론적으로 좋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 가치와 또 무관하게 너무 쏠리면 이 네. 반대급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이사님 오실 때마다 2차 전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2차 전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리고 당분간은 네. 너무 그리고 많이 쏠렸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요새 한 달 정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요. 쏠림도 물론 있겠지만 모멘텀이 좀 최근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려면 새로운 이제 뉴스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뭐 대규모 수주라든가 또 아니면 정책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좀 그게 공백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 쪽은 어떻습니까? 반도체는 사실 주가 좀 올랐다고 요새 또 시들시들한 게 조금 뭔가 개선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재고가 너무 많고요. 예. 아까 저희가 이제 서두에 드린 대로 중국 수출이 지금 안 좋아요. 네.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은 맨날 반도체 가지고 좀 싸우고 있고 중간에 한국이 좀 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한데 그러나 다만 이제 많은 증권사 그 반도체 담당하시는 그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래도 하반기엔 좀 반도체 경기 개선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하반기 되면 좀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증권사하고 몇몇 주식이 작전이 걸렸다.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지면서 급락하고 있다. 이 작전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작전 세력이 있겠죠. 있잖아요. 실체가 글쎄요, 있잖아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한 2개 기업이 예. 또 갑자기 CFD 그 매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CFD 매물은 예. 뭡니까? 그러니까 이 CFD가 뭐냐면은 이제 차액결제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주진우 기자님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예. 삼성전자 주가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이라고 그냥 쳐볼게요. 100만 원인데 4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어치 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2.5배를 그냥 나는 40만 원만 가지고 네. 살 수가 있습니다. 빚내서 사는 거죠. 그렇죠. 먼저.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만 원이 200만 원을 가게 되면 100%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100% 이제 수익이 되는데 그렇죠. 나는 40만 원만 투자했잖아요. 네. 그럼 150% 수익이에요. 더 많이 예. 먹죠. 예.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빚을 이제 어떻게 보면 빚이죠. 내 원금만이 아니고 빚이죠. 손해까지 보는 거죠. 네. 이거 이제 CFD 계좌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내 돈 조금만 가지고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확실하다. 뭐가 있으니까 호재가 예. 있으니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특징이 내 명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외국계 계좌로 잡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매매로 잡힙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이거 묘하네요. 되게 좀 묘하죠. 묘한데 그래서 이거를 좀 이게 큰 손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아, 예. 예,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기일도 없고 사실 신용은 신용잔고도 공시하고요. 만기일 있어요. 180일 안에 갚아야 되는데 네. 이런 건 사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거래들을 좀 한 편인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 SG 사건도 CFD 계좌로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서 그런 건데 이번에도 한 2개 기업이 SG 증권인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가 그때 호가를 보니까 한 기업이 SG 증권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더라고요. 네. 똑같이 저번에 8종목처럼 그러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좀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제가 좀 추정하기로는 CFD 매매에 의한 좀 반대 매매로 추정이 되고 얼마 전에 금감원에서 CFD 계좌 있잖아요. 이거 다 전수조사하겠다. 아마 네. 이 조사에 대한 좀 부담감 때문에 좀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주가 조작이라고 단정은 못 짓겠고요. 네. 좀 그 조사가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1분기 실적 이렇게 발표되는데요. 명암이 엇갈립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1분기 실적의 특징은 확실히 수출 좀 그 중국 쪽 있죠. 네.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수출이 다 안 좋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그 현대차 기아는 역대급 실적을 냈거든요. 현대차 좋아요. 네,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제가 몇 개 잘 나온 업종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네. 엔터, 네. 중소형 화장품, 네. 굴삭기 자동차 이런 쪽이 지금 실적들이 다 좋은데 네. 여기 특징이 뭐냐면요. 다 중국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대부분 엔터는 중국에 지금 콘서트도 못 하잖아요. 네네네. 대부분 지금 해외 쪽이죠. 그렇죠. 다른 다 예, 자동차는 뭐 거의 유럽이나 미국. 중국 중국 점유율이 없어요. 네. 거기다가 굴삭기가 원래 예전엔요. 중국 비중이 높았는데 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해가지고 중국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고 북미 비중을 또 늘렸어요. 지금 중국 비중을 줄여놓은 데만 괜찮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중국이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그만큼 타격을 받았고 미국 비중이 높아지는 기업은 오히려 실적이 좋고 특히 이제 뭐 농심 같은 라면 회사들 있죠. 이 회사들도 이 북미 매출이 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농심은 또 북미 쪽을 또 이게 공략을 집중.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확실히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돈을 잘 벌었는데 네. 이게 지금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예, 그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한미가 가까워지면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도 묶이면서 중국에서 무역 제재할까 걱정인데 네. 기업체에서도 이거 참 걱정하는 이게 데가 좀 많죠. 쉽지가 않죠. 이제 또 보복할까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제일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체 관광 오는 거였거든요. 예. 사실 단체 관광 오면은 되게 좋은 게 내수 경기도 살아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예. 무역 수지도 나아지고 맞아요. 무역 그럴 수지도 텐데. 확실히 개선되는데 네. 이제 그게 지금 중국에서 60개국은 허용해 줬는데 우리나라 아직 안 아직 안 돼 있어요. 원래 5월에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다들. 해준다고 했는데 근데 아직은 깜깜무소식이라 좀 그건 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 중국 관광객들 오고 좀 여행 수지, 무역 네. 수지 좀 나아지면 정부에도 도움이 될 텐데. 아니, 그 우리 당연히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환율 안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인데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제기를 안 하고 있어서 네. 그건 좀 아쉬운 상황이죠. 코스닥 상장사들도 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장사했다면서요? 네, 코스닥 상장사들도 10곳 중에 한 6곳 정도가 좀 네.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쳤는데 다만 지금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사실 고물가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기는 사실 어렵고 이게 우리나라 또 코스닥 기업들의 많은 부분이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쪽에 많이 납품을 하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새 감산 들어갔잖아요. 안 네.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따라서 좋아지는 거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코스닥의 중소형주도 또 비슷합니다. 네. 미국 비중이 또 높은 기업들은 또 같이 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흠들이 있어서 결국에 중국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이 지금 일단 1분기 실적에는 명확하게 좀 어두운 그림자가 좀 드리웠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앨런 머스크를 만났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본의 반도체 거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왜 갑자기 일본이 나온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걸 뭐 명확하게 삼성이 언급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추정하기로는 저번에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용인에 300조 원 그 공장 짓는다는 예.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도 좀 중국에 계속 거점을 마련을 좀 했었죠. 중국에 네. 공장 있고 하이닉스도 중국에 있죠. 중국에 있잖아요. 근데 이 공장이 지금 미국 규제 때문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입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장에 장비가 안 들어가면 반도체는 장비로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 중국 공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눈을 좀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도 짓지만 아마 일본 쪽으로도 일본에 또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소재 강국입니다. 네. 거기에 거기에 이제 또 짓게 되면 소재를 또 그 조달하기가 또 쉽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삼성전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확정된 건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언론 보도만 가지고는 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짓는 거는 좀 중국 리스크 때문에 약간 좀 밸류 체인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일본에 짓는 게 아닌가라고 네. 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말보다는 워런 버핏 얘기는 좀 듣는 편인데요. 네. 책도 읽고. 네네. 근데 버핏이 2008년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반기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은 미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미국 경제 전망은 일단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 경기는 그래도요 하반기엔 개선될 걸로 지금 많이들 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미국 경기는 그동안 좋았어요 사실. 괜찮았죠. 예, 괜찮았는데 미국도 지금 요즘에 물가나 이런 거 보니까요 꺾이더라고요 지표 같은 게. 네. 뭐 고용도 약간씩 둔화되고 그래서 워런 버핏도 촉이 좋은 사람이라 네. 그 경고는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촉으로 살았어요. 사실 뭐 물론 실력이 있어서 그렇지만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네. 어렵답니다. 하반기 어렵다니까 투자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때는 좀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가야죠. 자, 경공술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띄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